안녕하세요.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생이 양반에게 몸을 허락한 이유. 혹시 어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상상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가장 슬픈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200년 전 한양 기방가로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한양 기방가에는 온갖 권력자들이 드나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곳이 바로 취월루였습니다. 이곳에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기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춘향이었습니다. 23세 춘향은 정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얼굴과는 달리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돈과 권력, 세상에 믿을 건 그것뿐이야.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기방에 팔려온 그녀에게 세상은 냉혹하기만 했거든요. 그런 춘향에게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방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취월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양반은 다른 권력자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거만한 기색도 없었지요. 저는 사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판서라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지방구울의 관리로 부임하게 된 그는 상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것이었지요. 기방 주인이 춘향을 불렀습니다. 춘향아, 이분은 새로 부임하신 이판서님이시다. 잘 모셔드려라.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놀랐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곳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춘향은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뭘 모르시겠다는 거죠? 돈만 내시면 뭐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판서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나 나누면 안 될까요? 이야기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양반들이 기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러 온다니. 춘향의 차가운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판서는 계속 춘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저 이야기만 나누고 갔지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가족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관리 일은 어렵지 않으신가요? 다른 양반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춘향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춘향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판서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몸을 드릴게요. 이판서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춘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판서님이 새로 부임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경상도 하동고을이죠.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 그때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하동고을의 평범한 농가 딸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이 판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그 고을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춘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며 백성들의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벌금까지 물렸죠. 그런 일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어요. 하지만 흉년이 든 해에 세금을 낼 수 없었죠. 그러자 그 관리는 춘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곤장으로 때려 죽였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들어 돌아가셨고, 어린 남동생은 굶어 죽었어요. 저만 혼자 살아남았죠. 이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춘향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악랄한 전임 관리의 이름이 이정수였어요. 이 판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수라고요? 네. 왜요? 혹시 아시나요? 이 판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춘향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서 기방에. 네. 친척들이 저를 기방에 팔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춘향은 고개를 들어 이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반들을 믿지 않아요.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판서님은 다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청렴하다고. 춘향이 방을 나간 후 이 판서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정수. 내 형이 그런 짓을. 이 판서의 형 이정수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을 줄은 몰랐지요. 만약 춘향이가 내가 이정수의 동생이라는 걸 안다면 이 판서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춘향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친형이었다니. 그때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월양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취월로의 다른 기생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월향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서님, 조심하세요. 춘향이 언니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평소에는 절대 손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몸을 바치겠다는 말 같은 건. 그런데 판서님께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판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춘향이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월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판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춘향이 자신이 이정수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이 판서는 춘향을 피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춘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저를 피하세요? 피한다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몸을 바치겠다고 해서 부담스러우신 거죠? 춘향은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고향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전임 관리가 남긴 빚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세금 때문에. 이 판서는 춘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춘향 씨,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춘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 부임하신 이 판서님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이정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춘향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사실은 그가 제 친형입니다. 춘향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요? 이정수는 제 친형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춘향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닙니다. 저는 형과 달라요. 어떻게 믿어요? 똑같은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인데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속인 거네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게 아닙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하지만 춘향은 이미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판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춘향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판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향 씨, 저는 벼슬아치가 되면서 하늘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맹세요? 백성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는 맹세 말입니다. 당신이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춘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고향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럼 저는 당신은 아무것도 바칠 필요 없어요. 다만 저를 믿어주세요. 이판서는 춘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춘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판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동고을에 부임한 그는 전임자의 비리를 모두 조사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은 모두 없앴지요. 무엇보다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지, 병든 사람은 없는지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판서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노? 저런 어진 관리를 만난 것이 우리의 복이야. 그리고 어느 봄날 한 여인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춘향이었습니다. 기방을 떠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게 되었지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도 진한 화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판서와 춘향은 가끔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육체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기생이 양반에게 몸을 허락한 이유였지요? 춘향은 정말로 자신의 몸을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녀가 자신을 희생하려 한 이유는 오직 하나, 고향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판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지요.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까요? 춘향과 이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또한 진정한 권력자란 그 권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님이 기방에 간 진짜 이유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감사합니다.